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알찬 생활. 자, 이제 5월과 6월 사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건강보험 보수 초객 신고 같은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6월을 앞두고 알아두면 든든한 세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환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잘 챙겨야 되는데 이게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챙겨야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다만 이번 신고는 5월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평일인 6월 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고하셔야 되고,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직장인들 중에서 주변에 종합소득 신고하러 가시면 한 해 동안 참 보람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고를 깜빡하거나 네. 이게 많이 늦게 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세금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세금은 신고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을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먼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기한 내 원래 납부했어야 되는 납부도 하지 못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이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권 대출 받을 때 꼭 첨부돼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거든요. 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금액 증명원이 보통 7월에 나오는데 기한이 좀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4대 보험인데요. 이제 4대 보험은 어쨌든 내가 번 소득의 일정 퍼센트만큼을 보험료를 내는 건데,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 쪽에서는 추계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원래 실질적으로 본 것보다 더 많이 번 걸로 봐서 4대 보험료를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또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6월에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실신고 대상자로 네. 이제 분류가 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신 거는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매출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성실사업자로 가는데요. 네. 이 성실사업자 기준은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모든 업종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 숙박이나 음식점업,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작년 1년 동안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네. 성실사업자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점에서 일반 신고하고 좀 다릅니까? 일단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그러니까 성실사업자분들은 왜 성실사업자로 불리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실신고라는 거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말 그대로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사업자분들이 장부 기장해서 세금 신고를 좀 더 성실히 하라고 만든 제도이고요.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세무사 등 이제 세무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 사업자분들과 일반 신고하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 신고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사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공통적일 것 같아요. 돈을 썼으면 지출 증빙이라든지 통장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인 건데, 네. 성실 사업자분들은 말 그대로 좀 더 성실하게 한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겠지만, 성실 신고 대상자분들은 그거 외에도 이제 더
증빙을 더 확실히 챙겨야 되고 네. 그 외에 인적 공제라든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 서류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함께 신고하실 때 꼭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들께서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보수총액 신고라는 걸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보수총액 신고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지역 가입자인지 직장 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보수총액 신고는 내가 내 사업장에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본인이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은 꼭 5월 말이나 6월 말에 종합소득 신고 기한이 끝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당연히 일반적인 분들은 5월 말일 날 신고하시면 되고요. 성실 신고 대상자 분들은 6월 말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 공단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보수총액 신고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네. 건강보험료에 아무래도 좀 악영향이 있겠죠. 일단 보수총액 신고 자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공단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를 알아야 정산을 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걷어야 되는 제도기 그거를 이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나온 게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뭐 예.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산인데 추가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몇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기한에 꼭 맞춰서 신고하셔서 내가 보험료가 좀 더 나오겠구나라는 그 일정을 확인해서 좀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 들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이제 네. 초보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놓칠 수가 있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가 네. 아니면 주의할 점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개인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워하시긴 해요. 보수총액 신고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종합소득세 네. 신고도 어쩌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모른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초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기간 때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를 미리 내용을 좀 알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공단에 방문하면 좀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나중에 과태료나 불이익 아니면 뭐 자금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꼼꼼하게 미리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